우리나라에서 근본 문제 바로 뭐냐? 전부 가짜라고 말이야. 지기지만 문중하고 누구 자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도 가짜라고 말이야. 주님은 예수님 사랑받았다고 하고 공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성자를 칼로 찔러 죽였던 십자가가 제일 상징이 되어갖고 십자가 믿는 사람은 와라. 그 내용은 뭘입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 다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사람 맺는 거 아니냐네요. 왕처들 붙어갖고 거기서 주도권 잡자는 거지. 이 폭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을 고치자는 얘기가 다시 말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도권 잡으려고 폭도를 고쳐버리자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다 평화를 세갖고 우리 아버님 일 따라갖고 모아갖고 우리가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해놓고 인류 평화를 주도권을 우리가 잡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이기주의는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목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용 뜻은 알아야 한다고. 그 중용하다 보면 다 잘 따는데 꼭 예수님 1등을 필요가 있어? 없죠. 그 대목을 갖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1등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야. 어쩌고 0.73% 갖고 대통령이 돼갖고 완전히 각지까지 백을 다 되고 다니면서 검사 돈 많이 들까 다 붙어갖고 세계 한국 지배문이야. 어따고 찍거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중용 근본 뜻이 없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냥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싹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지만 또 그러면 뒤에 다 못 올까 싶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기 각자 몇 분이나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오신 분들한테다가 각자 자기 성명하고 다시 나눠줍니다.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보니까 현재 계신 곳 자기 하고 있는 일 그 세 가지만 써가지고 각자 이 명단을 내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우리 저희 남매를 했던 동생 이름을 얼른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나라 드리는 것은 뭐냐, 반드시 이걸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내의사님 교육대학 총장했던 최성호 선생님 여기 또 여기 있어. 야 여기 있니. 그래서 이 양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절대로 자기가 써보고 발표를 해봐야 공부가 된다.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배운 분야에서 쭉 순서대로 해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내 주위 결의형제 형남이는 어디서부터 어디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5줄은 반드시 번역해갖고 와. 발표해. 그렇게 해서 뭐지란 책 이렇게 시켜갖고 그 앞자리에서 너 앞에서 한번 발표하게 해야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한때 천재적인 머리를 두뇌를 날렸던 우리 동료야와 같은 분들이 그동안에 옛날에 젊었을 때의 그 기질을 다시 반성해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제일 처음에다가 이름을 쓰시되 제일 첫 줄에다 이름 쓰고 바로 해갖고 한자로 된 이름을 바로 해서 꼭 썼고 한글로 한자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현재 살아계신 곳 주소랄까 그리고 거기다가 전화번호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하시고 있는 일까지 쓴다고. 네? 네? 여기다 쓰라고 아이고 나 우기다 여기다가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책 갖고 나중에 발표하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선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봐보십시오. 밑에 줄 보면 58페이지 이런 얘기를 시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꾸 충격을 가해갖고 확 변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8페이지 보자면 밑에 넷째 줄 보자면 저기다 위차 그 제목은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위해서 영도자는 응종이하 기계 방면으로 주호 용인지장 반드시 주호 용인 사람의 장점을 용인지장 장점을 써먹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호 꼭 써먹어야 할 방면에 대해서 몇 개 방면에 대해서 이 아래의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사람을 시켜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도자는 반드시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부려먹도록 시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는 뭐냐? 영도자가 실천해 나가야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야 실천해야 할 제일 첫째의 방법이 밑에 셋째 줄 보자면 그 다음에 조준 인재이장입니다. 조준 인재이장은 사람의 장점에 관해서 조는 찾을 조자고 주는 찾아가고 인정을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장점을 발견해낸 업무를 달성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건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또 하고 또 하고 10번 100번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6페이지 가운데 중에 그다음 바로 이제 그다음 이게 뭐냐면 강화인재이장 장점 발견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에 기초를 두고 장점과 관련된 문제들 전부 다 연결시켜갖고 또 오고 해갖고 거기 있는 대로 보자면 장점에 관한 것을 가지고서 다시 단련하고 반복하고 퉁치는 방법을 통해서 장점을 완전히 아주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을 해서 장점을 통해서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완성시켜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점 발견하고 나면 그것으로 멈춰갖고 나는 못했던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59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자면 장점을 발견했으면 장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적 장점이 아니라 장점을 가진 집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장점을 가진 집단들이 적어도 그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각 분야에 있어서 성격이란다거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기능이나 나이나 이와 같은 것들 다 넣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여러분 합쳐 가지고서 서로 간에 필요한 대로 장점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고 섞어갖고 장점을 통한 그 집단을 총 경량을 최대한으로 시킨다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독일인들이 세계 우수집단에 만들어진 내용.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이 세계 우수집단에 되어진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개인적인 장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장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설명해버린 것입니다. 이 짧은 것 같지만 엄청난 지금 다시 말하면 민족 개조에 관한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민족 개조가 아니라 인류 개조에 관한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옛날 조선조 때 나왔던 주공 집주제관을 갖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새로운 인간 개조에 관한 문명 개조에 관한 관념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 생각이 드냐? 이 대목을 보다 보니까 오만한 생각들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리 지기 집안에서는 내간의 금실이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필요한다고 하면 너희 각시만 위해서 너희 서방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래서 필요할 때는 각시도 서방도 너희 집안도 던져버리고라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한다면 너를 희생을 시켜가고 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제가 6.25 때 우리 이민군들한테 공산당들한테 우리 가산 몰수 당하고 그런데 다 뜯어갔는데 그때 말하자면 일국에 있는 노실 집안에
좌익 청년단당 대표하셨던 노기열이 형님이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기열이 형님인데 느닷없이 나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가서 저 차떼기 차도 뭐 하나 갖고 와. 그래 갖고 와. 왜요? 갖고 와면 갖고 와지 마. 왜요? 우리가 다 끄적으면 니그 집 굶어 죽으면 어쩔 것이냐. 야, 니그 집은 니 집이나 잘 아니. 그저 갈 수가 없을 게, 다 뜯어갈 수 없을 게, 살짝 그러다가 양식적 냉겨놓고 쭉 갈란게, 너는 그걸 갖고 와. 예, 그러고 이제 덜덜 떨면서 갖고 오니까 거기다가 차대기라 해서 움직여서 농적 뒤에서 감탄하니. 그러고 가시더라고. 나중에 본 게 그 양반이 우리 집안하고 노씨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그 친해지니까 그렇게 너희 식구들 언제 끓여고 밥 끓여먹을 것이 없어 숫자가 보면 사나 어디 것이냐 그렇게 안 말고 갖다 놔야 그것이 그때 기열 형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때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때 한일 쳤어. 그때 그 나이에 말하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3학년 하다가 4학년 올라갔는데 4학년 때인데 싹 뺏고 나니까 이런 화가 보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불렀던 노래요. 인생의 목숨은 초라하고 고구려 한천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 새끼들 내가 싹 죽여보고 내가 죽어보고 저 사람들 죽여보고 못된 놈들이 하는 놈들이 없어진다면 아 내가 죽어서 이 못된 놈들이 없어진다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것을 내가 4학년 때 가슴속에 한 번씩에 불렀던 노래게. 오늘 젊은 사람들이 어이 강선생 이런 뜻 이 얘기를 이해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아버지는 끌려갖고 잡혀갖고 우리 집은 올 때마다 재산 조금씩 훑어가는데 잘 떨고 계신 그 자식의 매를 살리려고 고생하신 어머니한테 그 양식을 퍼주고 가는 기열 형님이 얼마나 그때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당신도 공산당이야.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때부터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슬퍼하시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산다면 나 죽을란다. 그 생각 그 나이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면 나 혼자 죽어가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제까지 죽겠노라 하는 노래를 내가 불렀을 때는 바로 뭐였냐 이 뜻이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 뜻이고 부처님 뜻이에요. 근데 꼭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우리 미국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이런 세상들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너그 집단만 산다면 멕시코가 다 죽어도 괜찮아. 그런 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놈들 하면 너희들도 세계에서 싹 죽어버려 한다고 할 거지. 그 생각을 다시 말하면 내용은 다 말하면 뭐냐면 다 그 우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서 인류 공동체를 개혁하는 운동을 같이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개인의 장점을 전체의 장점으로 집단의 장점으로 모아갖고 인류 공동체의 장점으로 발전시키자. 그것이 이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오늘 공부한 다음부터는 오늘 지금 나눠드렸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저는 다음에 오후에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저는 60페이지 있어서 보자면 저기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의 집단을 우수 집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 집단을 세계 우수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의욕을 가졌던 사람의 한 중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6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공자님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개인이 아니라 우수 집단으로 다시 말하는 중국 인민들, 중국 중화민족들을 세계 우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음먹고 실천해 봐야겠다. 그 생각을 실천해 갔던 중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누구부터 봐봐. 무덕 그 주제가 누군가 봐봐. 이 사람이 바로
당나라를 정립해서 수나라 없애버리고 당나라를 통해서 중국인들 세계 가장 제우수민족으로 집단 만들자고 하는 당태종에 관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관이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단만 이상국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국놈이 앞장서 갖고 했던 내용을 지금 바로 말하면 6페이지에 걸쳐서 8페이지에 걸쳐서 다 설명하고 있는 자자면 당나라 당태종에 이은 하지만 1500년 전에 있어 이상국가를 만들어냈던 그 꿈에 관한 것은 아주 마음먹고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말하면 정관이치라고 하는 1500년, 2000년 전에 다시 말해서 그 법도를 받아들여서 공자님 법도 받아들여갖고 연임금, 순임금도 받아들여갖고 이상국가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그 당태종 이셈이라는 사람의 그 포부가 무엇인가를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이 개수를 쓰었다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이 대목은 전부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부분 띄어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5줄, 6줄 무덕, 덕구, 그럼 덕구는 몇째 줄 그것을 발표해. 그럼 그 다음 줄은 또 그 다음 누가 끝이요? 저기 새로 오신 분들이 발표해. 나 오늘 좀 뵙겠냐? 좀 알아. 얼굴 알아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이 이름 기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다 명패 나눠준 것은 그래갖고 뭐냐? 그 이름 핑계에 대해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표해봐. 그럼 그때 얘기도 아까 말하면 최성호 선생님이 칠판에 갖고 써놔갖고 틀리면 쫙 끄져갖고 틀린 것만큼 군만 맞지 않아? 틀린 것만큼 군만 맞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공개석상에서 동료 친구들 앞에서 군만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학생들은 다음에 한자 시험에는 하나도 안 틀린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존심 있지 않아? 나 이거 이제 3학년 5반인데 이런 것하고 틀리면 진짜 철저히 공부를 해갖고 다 그 다음에 칠판에 찍혔으면 하나도 안 틀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통해서 자기를 보강하는 내용을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기 혼자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 철저하게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당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관이치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 무엇인가를 보강하는 봉투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적어도 우리가 이 모아있는 모임에서 우리 집단 명칭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격수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쓸 것입니까? 옛날 화담사에서 공부했던 화담 강호이란다거나 학당이란다거나 그 이름 붙일 텐데 근데 여기서 말하면 여기 이 빌딩이 뭐라고? 그래서 KDB 한국산업은행 강의 그렇게 하면 너무 그것이 우리 가까운 것이 아니니까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에는 여기서 보면 무등산이 보이잖아요.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큰 뜻을 키운 이름으로 한번 우리 모임 명칭을 한번 정했으면 쓰겠다. 그럼 그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큰 뜻을 키우는 사람들을 모임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발표한 봉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서는 틀림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면 전남 법대 학생들이 12명이 짜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 시험에 다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12명이 다 붙은 것이 아니라 3명 떨어지고 9명이 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이 9명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전남 법대에 있어서 50안 내기 말하자면 로스쿨이
바로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12명이 시험 같이 공부할 때 그 문제를 지도해 가는데 회장이 누구냐 그러면 그 고시반 고시공부하는 모임의 회장이 되었던 사례지어 나오고 그 후에 광양시장도 하다가 광양지청 국회의원이 됐다가 원내 총무까지 됐다가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기억하셨습니까? 신승뭐 우윤근입니다. 우윤근 의원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박태상 선생님의 생진입니다. 큰 누나의 아니 둘째 누나 셋째 누나의 아들입니다. 생진입니다. 그런데 가가 전남 법대에 들어가고 살인전하고 들어가고 아주 고시반을 만들어갖고 이끌고 다니다가 이제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고시반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묶어갖고 거기다가 정신을 넣어줘야겠습니다. 그 어떻게 넣느냐 그러면 적어도 단체 이름을 갖고 우리들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전남 법대 고시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역할을 해야 할 일 모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뜻에 맞는 큰 꿈을 갖는 집단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큰 꿈을 그러면 어떻게 쓰겠냐? 내 메수기 조선대학 내에서 3천재 중에 한 분인 대사학자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박철웅 씨한테다가 민족대학 만들라고 했더니 자기가 혼자 먹었다. 그래서 안 된다. 그 기회 내라고 했더니 여름 봐라 그래갖고 체육관생들한테 끌려나가고 조선대학 운동장에서 물박 붓고 앉았고 학생단 직사랑에 두드려 맞고 거기서 차표를 써갖고 조선대학 교수를 쫓겨나갖고 완전 실업자에 계시다가 한학자 하시다가 다시 이제 그런가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조선대학 교수 쫓겨나갖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그 30년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조선대학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동원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장난쳐갖고 유증하고 재판 장난치고 무슨 소송단 장난치고 해갖고 결국은 박태상 선생님이 완전히 이제 조선대학에 깡패가 두드려 맞아갖고 쫓겨난 것은 이제 회복하려고 한 단계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박태상을 빼서 박철웅 승소. 그럼 완전히 박철웅 씨 완전히 다 장악하고 그렇게 박태상 씨 편들었던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겠다.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대학 주변에 있는 조선대학 민족대학 맨다고 선집 동지 회원들이 6만 5천 명이 구에 합쳐서 7만 5천 명입니다. 7만 5천 명들이 우원이 나서갖고 이런 개판 놈식들 가르칠 수 없다 그래갖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박태상 씨가 다 이겨버렸는데 다시 말하자면 박태상 씨가 조선대학 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패들이 우원을 몰아갖고 총장실에 있는 박철이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경찰이란다거나 동원해갖고 이게 막아내야 할 것인데 막금 당시 속 뻔해 보이는데 누가 와서 박철이 흔들어 보겠습니까? 그 광주 경찰서장, 경찰국장이 박철이 흔들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박철웅 씨는 조선대학에서 쫓겨나고 그 팬들 우원히 그 민족대학 들어가고 우리가 중심이 돼갖고 다시 대학 번역해보자 그래갖고 다시 떼들고 땡기어 나갔고 탄원서를 내니까 대법원 판결해놓고 대법원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박정선 밀려나갖고 그 자리에 우리가 대학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동지가 설립돼갖고 다시 문교에다 탄원 내니까 이제부터서는 조선대학 박정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를 대표해서 뭐라 그럴까 거의 관리 집단을 공적 관리 집단을 만들어갖고 조선대학 분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보내자. 그래서 조선대학에 그것도 뭐라고 할까 관선이사 체제가 만들어져가고 관선이사 체제로 해갖고 이루어진 것이 그게 변호사였던 양반 누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 바로 내가 추천해서 들어갔던 박성우 바로 결연된 동생인 김홍련이가 그 경찰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조선대학이 판도가 다 바꿔진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럼
이름이 좋아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갖고 대법원 판결 집행 못하게 우리 민주선진 동지들 나와서 쫓아내버리니까 다시 문교부에서 받아들여서 간선 이사회에서 선진 동지가 맹세를 잡고 오늘날 그래서 박정훈 가족들은 다 지금 전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전부 말하자면 민주선진 동지회가 중심이 되고 그 기록이 바로 말하자면 조선대학 선진 동지회 역사에 관한 것이 그 기념탑 있잖아요. 탑 있어요.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이 바로 말하면 박태상 선생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던 내용들이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관한 것들은 내가 몇 번 갖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오면 여기 박 사장님 그거 한번 드릴 것이니까 예. 그 선한스럽게 저서 깡패들한테 두들 맞아갖고 쫓겨났던 양반이 다시 설립동지에서 다시 이루어져갖고 조선대학의 민주학원으로 회복되는 과정들도 바로 말하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실천해 나갔던 어떻게 보면 장엄한 민주화 민권투쟁에 있어서 산 증인이 바로 말하면 광양 출신인 박태상 선생님입니다. 박태상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를 일본놈한테 뺏겨갖고 사보다 엉망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지나고 적어놨다 비교했네. 광양 출신 나라가 일본한테 한일할 밤 돼갖고 뺏긴 다음에 자살했던 양반이고요. 네? 대천 그렇지. 황인데? 황매천 선생이 바로 그 매천 야록에다가 그 회고록을 써갖고 정리본 것이고 있죠. 그 다시 말하면 조선대학 정신 내지 광주 호남에서 민족 정신을 앞장서서 지금 제일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양반이 바로 매천 황원 선생의 정신을 정립했던 그 기록을 남겨갖고 그 다음에 썼던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박태상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선대학이 황매천 정신을 다시 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매천 선생이란다거나 독립정신을 한번 상징으로 제일 추앙했던 그 양반이 받들었던 제일 우선 중국의 이 결의지사로 내세운 양반이 바로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내가 옛날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얘기했지만 바로 어려운 처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진해서 국가의 최상 자리를 버리고 전장에 나가서 결국은 그 흉노들이 쳐들어온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송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벌판에서 지냈던 양반이 바로 그 뜻을 길에서 그 뜻을 바로 지켜왔던 사람이 중국에 아까 완전히 이게 머리가 화가 돼갖고 그래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범증엄이라고 하는 학자 그 선생의 뜻을 가지고 범증엄 선생이 범증엄 선생님이 가서 동정호 앞에 있는 대로 제일 위에 있는 저기 동정호에 있는 정자 이름 뭐라고? 악양루. 이 악양루를 올라가서 썼던 범증엄 선생님의 글을 인용해갖고 우리한테다가 설명해 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앞에 몇 페이지 지난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자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으로 나갔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니까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들판에서 쉽게 말하면 라면 끓여 먹고 지내고 했던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악양루에 관한 범증엄 선생님의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나도 언제 옥문관을 지나서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도 내가 자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변방으로 나온다고 말했던 내가 다시 고향 그리워서 딱 출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냐. 내가 자진해서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돌아간다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범중의 마음이 나한테는 그 대목을 있다 보니까 아버지 끌려가셔서 북한에 가서 고향에 오도 못 오고 어디서 돌아가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던 아버지 마음하고 범중의 마음하고 똑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을 갖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선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악양루를 통해서 백성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천하지 우하고 낙천하지 낙.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천하의 백성들 걱정을 먼저 내 걱정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우천하지 우가 선이야. 그 대목을 안 한다. 천하지 우천하지 우를 백성들 걱정을 내 걱정으로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 두 번째에 다음에 이어서 낙천하지 낙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 즐거움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우천하지 낙천하지 낙 그래서 우천하지 낙천하지 낙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 처음 걱정해야 할 일이 문제지 즐거워해야 할 일이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인류를 걱정하고 있는 지도자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백성들 걱정을 먼저 해야지. 절단 이상세가 요새 말하면 뭐 5.17 국가에서 뭐 7째 번에 다음에 8째 번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즐거워한다.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떠들고 앉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근본 문제는 뭐냐? 백성들 내 부모를 포함해서 내 자식을 포함해서 백성들에 관한 걱정이 내 걱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천하지 우를 우하고 그 다음에 후에 뒤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후에 낙천하지 낙을 또 내 낙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면 우천하지 우하고 후 낙천하지 낙하고 이 내용 뜻은 여기 아주 애가 닿게 설명하려고 하는 범중의 뜻은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얼렁뚱땅 한번 읽어갖고 된 일입니까?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아까 말하자면 박찬 선생님이 저기 동정호에 가서 악양루에 올라가서 보고 느끼면서 그 다음 지금 이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중국 민족을 중국 국가를 아니면 동아시아이나 혹은 세계에 있는 통합하자는 뜻으로구나 해갖고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우천하지 천하의 걱정을 내 걱정으로 삼다 보니까 천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더라는 얘기를 설명했던 내용을 갖고 중국 사람들한테 전부 받아들이게 돼갖고 그 뜻을 가지고 새로운 중국의 건국의 정신을 하자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이 뜻 갖고 이제 왕족, 귀족,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천하 대세를 대공을 근본 정신으로 만든 나라를 만들어갖고 중국 국부가 된 사람이 누구요? 손문선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손중산의 정신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천하의 걱정을 내 걱정으로 하고 천하사를 내 즐거움, 천하일을 내 즐거움을 한다고 하는 우천하지 우하고 낙천하지 낙이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전체 중국 민족을 통합시킨 정신을 하자 하는 이름을 받아갖고 그 정신으로 원세계가 혼자 지금 왕노를 하려고 하면 뭐라 내불고 다시 중국을 통합했던 중국의 새로운 중화민국 국부요. 누구요? 누구랬죠 방금? 중화민국 국부가 바로 말하면 중산 손문이란 말이에요. 손문 선생.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지금도 항상 노동복 입고 있어요. 그래서 손문 선생 그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말하면 중화민국을 새로운 시기, 다시 말하면 왕족을 중심으로 갖고 하늘 핑계대고 홈 잡고 잘 살고 권리 내세우려고 하는 계급사회를 힘으로 버리고 다시 말하면 민족이 통합되어지는
민족 대동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정신이 바로 말하자면 손문 선생의 천하위공이다 하는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 아래 하자 천하 위 대자 대공 공자 아니 공사 공자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받으시기자. 그 천하위공 갖고 그 양반이 딱 손문 선생이 썼기 때문에 공산당도 그 다음에 장개석이도 너희들끼리 이 개인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장개석이하고 손문희를 결국은 저희 형제를 시키는 게 바로 말 천하위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뜻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가 들었냐면 너만 잘 살고 너희 집단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집단들이 다 우수 집단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자. 그 대목이 바로 말하면 59페이지 밑에 나타나고 있는 우화인 우수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다 자기들의 장점을 키워내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저 내 생각엔 앞에와 관련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적어도 당나라를 세워갖고 세계 이상 국가를 당시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에 있어서 고대 국가에 있어서 이 이상 국가를 정관지치라고 하는 이 이상 정치를 만들어냈던 사람의 내용까지를 적어도 내 생각에는 마음 먹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 제6장 53페이지 6장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66페이지 7장 되기 전에 6장 끝처리까지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로 한 10페이지 12페이지 된 부분들은 이건 길을 쓰고 가장 모범적인 번역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교육 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시험 날짜기 가면서 나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몸이 쉬하게 갔는데 그래도 저보다 또 이것을 갖고 강성 교수 이거 갖고 출발적으로 해서 더 키워나가서 중용 완성해야 한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데 다행히 그래도 광주에서 대부자 돈 있는 사람 여기다 빌딩 지어갖고 이만 자리에서 강의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은혜를 받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새로운 성과라고 은혜입니다. 자, 방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여기 광주의 제일 큰 부자, 땅 부자, 친일파 부자 한 양반은 이름이 건사해갖고 백성들 교육시킨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경천사라고 만들고 거기다 농업 시스템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반이 누군가 그 아까 이제 그저께 내가 몸좀 시작이 이제 이렇게 키운 게 까지 없다고 지윤현 씨가 이쪽에서는 지금 수 백만 마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쌍부적인 대부자입니다. 지웅현 지웅현 씨의 큰아들이 지창선 씨입니다. 네. 지창선 씨가 여기 광산군 을구에서 그때는 내가 광산군입니다. 광주시가 아니라 을구에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이주 오셔서 지창선 씨하고 둘이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시간 면장하고 지내셨던 우리 아버지는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다 아주 중요한 우리 정신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친일파 지주인 지창선 씨하고 농사 승마지기 지는 전 면장 지산면 면장인 정민자식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붙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부자가 12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식 씨가 지창선 씨를 3,000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고 당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붙었냐?
김일성이 돈 받아갖고 공산당이다 그래갖고 항상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백도 기부선생 노선을 갖고 민족 조직을 보고 댕겼던 거랍지가 공산당이라고 쫓겨나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래서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6.25하고 인민군대를 와갖고 잡아갖고 북한 아버지 끌려가지고 나니까 또 다시 북한도 끌려가신 아버지 없는 자리에 여기 국회의원 자리에 또 다시 당선 무효 소송해갖고 지창선 씨가 또 여기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하다가 세상 인기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서 그 지지받는 사람을 당선 무효시키면 되겠냐 그래갖고 못하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들이 또 나서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불조하니까 여기 인민대회에서 총살시키자 하는 운동을 또 유교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민족주의자 지도자는 그런 장난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와서 저쪽에서 중앙당이 되는 사람이 아주 써버리니까 취해갖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끌려가신 북한으로 끌려가신 아버지 얘기를 아까 말하면 우리 집이